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간 기초 공부를 하신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해서 법첩을 쓰는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첩은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부기해서체인데요. 이 부기해서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의 그 발전을 거듭한 그러한 서체죠.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그러면은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수나라의 그 문제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그러니까 서기 221년부터 서기 589년까지의 시대인데요. 이 시기의 해서가 상당히 발전하고 성숙했죠. 특히 이 시대 중에서도 남북조 시대, 요때는 바로 해서의 황금기라고 할 만큼 찬란히 빛을 발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해서가 동진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점차 이 해서체는 통행서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각석들이나 또는 그 묘지명들을 보느라면은 거의 대부분이 해서체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각석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찬용암비나 웅조상기 등등, 그 다음에 묘지명도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우리가 뒤로 가서 한 번 더 해서에 대한 집약적인 간추린 이론을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우선 오늘은 영자팔법으로 적용하기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골랐는데요. 예를 들면은 원진묘지명, 또 원현준묘지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 먼저 원진묘지명을 가지고 한 2번 정도 나눠서 중요한 글자만 빼서 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맹용비, 장맹용비도 한번 시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묘지명 중에서 매우 특성을 가진 결구를 가진 그러한 그 묘지명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원감도 있고 원소도 있고 참 많습니다. 제가 묘지 백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결구도 좋고 여러분 창작에 크게 도움이 됐을 수 있는 법첩을 좀 하나쯤 더 찾아서 시피를 해드린 후에 그 다음에는 전서, 예서, 행서, 그리고 초서의 기초까지 한번 이론을 뒤로 좀 미루고 실기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마 금년 상반기는 계속 이 실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진묘지명 실기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기해서 법첩 쓰기. 자, 제일 먼저 원진묘지명입니다. 원진묘지명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기본을 익히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법첩이죠. 그래서 원진묘지명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몇 글자씩을 빼서 여러분께 시피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써야 될 글자는 바로 위자입니다. 이 부기해서집을 보면은 법첩에 이 위자가 많이 나오죠. 시대가 부기시대다 보니까 이 위자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위자를 쓰는데요. 이 위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 벼화 부분, 계집녀 부분, 귀신기 부분. 그래서 이 세 개가 조화롭게 배치가 돼야 글씨가 좋습니다. 튼튼하고. 자칫하다 보면은 이게 전부 흐트러져 가지고 산만하게 되죠. 자, 먼저 벼화 부분을 쓰겠습니다. 자, 길지 않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다음에 너무 길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계집녀를 조금 세우는 게 좋습니다. 약간만 세우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멈춰서 살짝 전절 면을 바꾸듯이 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벼화 부분하고 계집녀 부분이 끝났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요걸 붙여주면 됩니다.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게 중요하죠. 여기서 전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새가슴. 그 다음에 여기서 붓을 완전히 꺾어야 되겠죠. 너무 길지 않게. 다음에 들어갈 게 방해가 되니까 여기다가 타이트하게 요 획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위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더 타이트하게도 쓸 수 있지만 이 법첩을 보면은 좀 공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나온 서자입니다. 이렇게 서자 같이 가로획이 많은 것은 가급적이면은 틈새를 좁혀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먼저 서자 쓰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서자입니다. 제가 지금 요 각도는 조금 세워서 써드리고 있어요. 너무 완만하게 하질 않고 일부러 여기를 좀 세워줘야 여러분들이 완만한 것보다는 더 그 연습이 잘 될 것 같아서요. 조금 세워줍니다. 자, 서자입니다. 여기서 붓을 면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요. 다음 또 이거죠. 다음에 이제 요 획을 세로 획을 집어넣습니다. 넣고요. 가로알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로알을 넣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돼서 요 서자를 썼을 때 요 틈새가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표자를 써드리겠습니다. 요 글자입니다. 말마가 있고요. 가운데 표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마디촌이 들어가는 글자인데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칫하면 1, 2, 3을 서로 끼워 맞춤을 잘 안 하면은 이 글씨는 굉장히 벌어질 수 있는 글씨거든요. 그래서 조밀하게 쓰십시오. 자, 말마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게 너무 길지 않게
길지 않게 요게 말마 쓰는 필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너무 길지 않게 나가게. 이게 길면은 옆에 획에 방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내려와 가지고 약간 둥글게 썼어요. 여기를 너무 뭐 각을 지지는 않았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이 또 관건입니다. 점을 좀 내쌍둥이가 되지 않게 점을 좀 찍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운데 표가 들어가는 부분은 끼워 맞춤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서로 다 끼워 맞춤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야 이게 타이트해지거든요. 조밀해지고 벌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끼워 맞춤이죠. 다음에는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여기도 끼워 맞춤이고, 그 다음에 예서는 좌우가 이렇게 붙으면 좋지 않은데요. 해서는 한옥을 짓듯이 끼워 맞춤으로 붙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획은 요거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사실은 하나 더 들어가야 맞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다음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좀 쉬운 자죠. 원자입니다. 원자는 바로 오른쪽 하부 때문에 이거 선택을 했는데요. 흔히 우리가 새가슴이라고 하는 거 아까 앞에서도 한번 하긴 했는데요. 이 원자에서 여러분이 이걸 터득하시면 좋습니다. 자, 원자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잘 살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자입니다. 먼저 점을 배우신 대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점을 먼저 만들고요. 바로 이어서 여기서 붓을 꺾어서 비교적 이게 좀 각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붙여가지고 자, 이렇게 빼주죠.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붙여서 여기서 너무 자 이렇게 와서 붓을 세우면서 면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붓을 세워서 완전히 세워서 힘을 실어서 이렇게 빼야 맞습니다. 그래야 원자가 튼튼하게 나옵니다. 자, 요 부분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글자 자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글자 자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자 자자. 자, 이 글자는 간머리를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간머리 쓰는 걸 한번 보시고요. 자, 글자 자자 쓰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점을 좀 세웠죠.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점 세웠죠. 세워서 붓 세웠죠. 그 다음에 이 붓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바로 이어서 여기 멈추면서 자 가서 여기 각을 만들고 붓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짤막하게 뺍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그런 다음에 이 붓 가지고 그대로 여기서 세워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붓 세우고 다시 또 각을 내서 붓 세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붓 세웁니다. 완전히 고추 세워서 이 척을 만듭니다. 갈고리.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어서 바로 이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짤막하게 뒷부분이 짧게 이렇게 써줘야 글자 자자가 나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때 요 지점이
3점이 같이 한 선상에 안 나오도록 써줘야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안 걸리죠. 이렇게. 이 3점이 한 선상에서 만나는 거, 그런 거는 좀 금기죠.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쇠금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쇠금자 보이시죠? 요겁니다. 자, 보통 이 북이 해서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은 편차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요렇게 여기는 요 지점인데요. 여기만큼 사이가 뜨죠. 요쪽이 무게중자 중심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 당해는 여기가 좀 올라가요. 오히려 반대가 되는데요. 주로 요거는 왼쪽을 내려서 쓰게 됩니다. 그 점을 참작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자, 쇠금자. 성씨가 김씨 성 가진 분들 많죠. 요걸 잘 배우시면은 성씨에 잘 멋지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쇠금자입니다. 여기를 하고요. 붓을 세워서 이렇게 빼주죠. 이 획은 비교적 빨리 가는 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서 자, 붓을 세우면서 일로. 자, 붓이 완전히 서야 됩니다. 이렇게. 붓을 안 세우고 붓을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돼요. 요건 앙세. 그 다음에 가급적 요골랑 약간 평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중심에다 놓아야 되겠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붓을 세워서 여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다가 리드미컬하게 갖다 붙여서 여기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쇠금자, 성금자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도 요 지점과 바로 요 지점과 요 지점이 틀리게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관건입니다. 알고 쓰시면 좋습니다. 자, 물하자 요겁니다. 이 글자는 삼수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물하자입니다. 삼수변을 여러가지 각도로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썼네요. 자, 삼수변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반대로 이렇게 썼고요. 이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요것과 요것 사이에 획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구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구를 써주고 다음에 마지막 획입니다. 가만 휙 날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하자가 써졌습니다. 자, 물하자. 요 간격은 조금 좁고 여기는 조금 넓게 쓰셔도 좋습니다. 변화 있게 쓰는 거죠. 다음 글자는 임금제자입니다. 임금제자. 자, 임금제자도 앞에 점이 약간 섰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점을 이렇게 좀 세워 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 획이고요. 이거 받아서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에 요것과 동시에 여기 와서 미끄러지듯이 이걸 만들고 여기를 바로 이어 붙여줘야 돼요. 멈추고요. 자, 여기서 각을 만들어서 붓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 짧게 요걸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수건건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워서 짧게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쓰면은 임금제자가 근사하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글자는 기운 기자를 한번 써볼까요? 기운 기자. 여기 여러분 뭐 이 글자를 쓰시면서 기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에 이 기자 하나 크게 써놓으시고 늘 기를 생각하시면은 좋은 기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기운 기자 씁니다. 자, 기운 기자. 기운 기자도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4개가 있는데 항상 점은 쌍둥이로 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받쳐서 여기는 좀 급히, 자, 여기서 붓이 틀이 잡히면은 여기로 급히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다 붙였네요. 이렇게 해서 기운 기자를 마무리를 합니다. 날렐 맹자 한번 쓰겠습니다. 날렐 맹자. 여기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왼쪽 개사슴록이라고 그러죠. 개견 쓰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글자를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요 가운데 획을 지금 뺐어요. 이 당시에 뭐 멋을 부리기 위해서 뺐는지 한 획이 빠져서 저는 넣어서 써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을 개사슴록이라고 그러죠. 부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견입니다. 개견. 자, 요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써서 이렇게 붓을 세우고 이렇게 가겠죠.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로 자, 뭐 한번 멈추고요. 약간 곡선을 주는 듯이 한 다음에 바짝 꺾습니다. 이렇게 바짝 꺾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바짝 붙이지 마시고 조금 떼서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서 하고 위로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 획을 짧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법첩에는 없어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짝 꺾어서 그릇명을 짜줍니다. 글씨는 해서는 바짝바짝 짜주셔야 돼요. 그래야 멋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서 약간 곡선으로 부세를 줍니다. 앙평부가 나왔습니다. 앙세, 평세, 부세. 이렇게 앙평부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날렐 맹자까지 썼고요. 다음에 글자는 달릴 줄을 쓰기 위해서 뛰어넘을 초월한다고 할 때 초자를 선택을 했는데요. 왼쪽 부분 달릴 줄을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급적 느슨한 각을 저는 조금 각을 세워주고 있어요. 예. 법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느슨한 것보다 좀 세우는 게 낫거든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요. 한 번, 두 번, 자,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서 이렇게 해주고요. 이 글자도 벌어지기가 쉬우니까, 너무 벌려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십시오. 놈을 초자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글자는 충성충자. 자, 이거는 하부에 마음심이 붙어 있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마음심을 가운데 중자도 한번 쓰고요. 다음에 마음심을 붙여 쓰고요 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충성충자입니다. 자, 웃부분입니다. 요렇게 약간 튀어나온 듯이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멈추고요. 자, 가서 붓을 세워서, 완전히 세워서 각을 만들고 짧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접합을 되겠죠. 다음에 가운데 획을 긋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짤막하게 그어야 됩니다. 길지 않게. 그 다음에 조금 벗어난 듯이 요 획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짝 꺾어서요. 요걸 만들어 줘야 되겠죠. 다음에 요 가운데 획 밑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서 약간 곡선으로 올리는 듯 하면서 여기 와서 바로 이걸 받아야 돼요. 획이 연결이 되도록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충성충자도 써졌네요. 다음 글자는 우리 많이 쓰는 바람풍자. 원진미주명의 바람풍자는 이렇게 썼는데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진미주명의 바람풍자입니다. 이 획은 좀 빠른 필속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꾸물꾸물 하지 말고 여기까지 급히 가요. 각을 만들어서 제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여기 와서 바로 빠른 필속으로 갑니다. 요런 부분에서 꾸물꾸물거리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좀 잠시 멈춤버치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속도감을 줘서 쓰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입구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바람풍자가 써졌습니다. 다음 글자는 성성자입니다. 성성자. 성성자는 흑토와 이룰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이 흑토와 이룰성을 결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창과, 요 부분, 이 창과 쓰는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성성자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붓을 세우면서 이렇게 내려갔죠. 다음에 여기서 멈추고, 보통 우리 여기다가 점을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하는데요. 흑토에 옛날에 점을 많이 찍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됐죠? 붓 꺾어서요. 자, 그 다음에 요거의 관건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 다음에 여기 가서 멈춥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급히 갑니다. 이렇게 급히 가서 예리하게 만들어주죠. 여기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걸랑 요렇게 해서 좀 세운 점, 이렇게 해서 성성자까지 썼습니다.
문문이 들어가는 글자를 한자 써보겠습니다. 이 합자인데요. 이 합자, 합파라고 할 때 합자입니다. 합파 할지에서는 합자인데, 요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이 문문을 쓰는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문문자가 잘 안 써지죠. 문문자가 잘 안 써집니다. 자, 그러면은 합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붓을 꺾고요. 여기까지 한쪽 문을 해놓고 여기를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저 각을 내서 제껴서 약간 곡선을 주는 듯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요것과 요것 사이 여기다가 요 획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몰 합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합자가 됐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은 대개 우리 북이해서는 요게 요렇게 돼 가지고 그렇죠. 요게 약간 요런 형태, 여기 요런 형태가 돼 가지고 이런 걸 배세라고 그래요. 이렇게 배세. 안진경 글씨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겼죠. 향세. 그래서 배세를 주는 경우가 많죠. 우리 그 북이해서에서는 주로 배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법첩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 글자는 떨칠진 이 진자, 진동할 진자, 이 진동할 진자를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동할 진자입니다. 그러면 구름문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름문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서 약간 배세. 자, 간머리는 아까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면은 우레진자, 우레진자네요. 우레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자도 타이트하게 써야 돼요. 이렇게 짜임새가 튼튼하게 이렇게 쓰면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진묘주명 일부 1, 2부로 나누는데요. 1부 CP를 마치겠습니다.